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주간 딱풀 7월 1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조선일보 단독 보도한 일면 톱 그리고 사면 기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면 톱 기사는 김정은 표창장 받은 주 쿠바 북외교관 망명. 사면 기사는 북한 주민들 자식의 미래 걱정하며 한국보다 더 통일을 갈망한다. 리일규 참사입니다. 리일규 참사. 작년 11월에 이미 한국에 입국을 해서 아내 그리고 자녀와 지금 정착을 하고 있다. 태영호 이후 최고위직이고 북한 외무성의 대표적인 쿠바통이다. 쿠바는 북한과 상당히 가까운 나라죠. 일문일답까지 있습니다. 김정은, 박근혜 당선의 충격, 과거 이야기. 여성 대통령 당선에 김정은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 간부 대대적으로 발탁을 지시를 했고, 최선희가 왜 아직도 국장이야 이렇게 하니까 화를 내니까 다음날 바로 부상으로 승진했다. 부상은 차관급이죠. 그리고 김주애, 김정은 딸 김주애 후계자는 어려울 듯하다. 지금 노출시킬 대로 다 시키고 그렇게 했으므로 신비함이나 숭배감이 있겠나. 이렇게 북한 일상 그리고 북한의 내부 사정을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으면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시면 지금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는 일면 그리고 삼면 기사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종의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해서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열겠다. 그래서 뭐 정인들을 뭐 39명을 신청을 하고 또 그리고 그 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맡고 나서 제복 입은 군인들을 퇴장하라. 뭐 그리고 앉아라, 일어서라. 그리고 모욕적인 말들을 막 했죠. 그런 것들이 이 국회법을 무기화하는데 법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한 부분이 많다.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자, 중앙일보 일면 톱 그리고 삼면 기사입니다. 야당 독주국회, 거야만의 국회, 국회법까지 무기화, 위원장 권리라면서 국회의원 발언을 막고 발언 기회에 달라는 정의는 퇴장시키고 국회법 무기삼은 거야, 타협의 정치 잘동할 공간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TV로 많이 보셨겠지만 법사위 전체 회의 지난 9일에 거기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발언을 제지당했죠. 정청래에게. 자, 송석준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존경하고픈 위원장님. 보통 발언을 시작할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렇게 하는데 정청래가 워낙 무도하게 법사위를 운영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비꼬는 거죠. 존경하고픈 위원장님 이렇게 하니까 정청래가 3초 만에 말을 딱 끊고 발언 중지한다. 발언을 중지한다 이렇게 막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했죠. 왜 발언을 중단시키느냐. 그러니까는 정청래가 이 상임위원장은 회의 발언을 금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국회법 제145조 2항을 근거로 됐는데 그리고 나는 내 권한을 행사하는 거다. 자, 145조 2항. 저번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10분씩 퇴장시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145조 2항을 근거로 들었죠. 자, 그런데 이게 145조 2항을 보면은 이게 회의 질서 유지가 목적인데 2항 전에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경고 제지가 위원들이 소란을 피울 때는 위원장이 경고하고 제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을 먼저 하고 나서도 듣지 않으면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이 제지, 경고 이런 게 없었죠. 그냥 토달질 말고 사과라. 또 끼어드느냐. 이 말만 하고 퇴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145조 1항을 보면은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이 정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퇴장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무리하게 막 적용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촉구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 뭐 김건희 여사 정인 출석 요구서를 뭐 발송을 하고 이런 것도 이 대통령 탄핵 같은 청원은 다른 청원과 달리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일반 청원처럼 마치 청문회를 열어서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중앙일보가 이것을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당은 지금 헌법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일반 청원과 달리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탄핵 청원 청문회는 위헌이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모두 다 용산 사람들은 정인으로 채택될 수도 갈 수 없다.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혼란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뭐 검사들을 탄핵을 하겠다. 그리고 장외에 나갔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외치고 막 법 바꾸고 1호 법안이 최상병 특검법이고 이 모든 것은 이재명으로 기결됩니다. 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거죠. 왜 이렇게 민주당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키는데 올인을 하느냐. 그렇게 이재명이 만들어놨기 때문이죠. 이재명 외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대안이 없습니다. 정당의 존립 목적은 정권을 창출하는 건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이재명 외에 누가 대선 주자가 있습니까? 싹거리 다 없도록 만들어놨죠. 겨우 생각나는 사람이 뭐 김동연 정도? 이낙연은 이제 이미 퇴장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재명이 없으면은 민주당이 존립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재명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사람들까지, 의원들까지도 여기에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매듭을 푸는 최선의 방안은 뭘까? 이재명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조속히 결론이 나야 됩니다. 구속을 시키든 아니면은 이재명의 말대로 모든 사건이 조작이면은 무죄로 그냥 해주든 이재명 말대로라면은 결론이 나야지 이게 국회가 다 정상화되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돼버렸죠. 자, 그래서 그 재판이 신속히 하면 된다. 그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칼럼이 오늘 조선일보에 게재가 돼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오피니언면의 태평로 최원규 논설위원 칼럼입니다. 이재명 재판 한명숙 1심처럼 해야 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 1심처럼 해야 한다. 자, 최원규 논설위원이 법조 출입을 오래 했는데 이렇게 씁니다. 이제껏 기억에 남는 재판 중 하나가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사건 1심 재판이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은 재판 속도, 신속히 재판을 했다는 거죠. 재판부는 3번 공판 준비 기일을 가진 뒤에 바로 매주 월, 수, 금 3차례 재판을 했다. 첫 재판이 3월 8일 시작됐는데 2010년 3월 8일 정인신문에 시간이 걸리면 재판을 밤늦게까지 하더라. 그리고 한 달 만인 4월 9일 1심 무죄 선고가 났다. 무죄입니다. 이것은 뇌물사건. 지금 한명숙이 감옥살이한 건 다른 정치자금법이고 1심 무죄 선고가 나왔다. 이례적인 속도였다. 기소 시점으로 따져도 5개월 만이었다. 그렇다고 졸속 재판도 아니었다. 현장 검증 등 필요한 건 다 했다. 자, 형사재판은 이런 집중 심리가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을 매일 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을 매일 열어야 한다. 그 재판부가 그 원칙에 충실했다. 그리고 한명숙 쪽 협조도 있었다. 왜냐하면은 그해 6월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선거 전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 자, 재판부에 선거 전 결론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죠. 이재명은 지금 대선 전에 아무 그 결과도 안 나오도록 지금 막 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본격 재판 한 달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한 총련은 이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나중에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서 옥살이를 했죠. 자, 그러니 한명숙은 자기가 무죄를 받을 확률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든 빨리 재판을 열었다고, 내가 그래야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수 있어, 결정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속히 진행이 됐다는 거죠. 법에는 조금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을 매일 열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판을 매일 열지 못할 때는 다음 공판기일을 14일 이내로 잡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가 마치 원칙처럼 돼서 재판이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다. 판사들이 사실상 법을 안 지킨다. 이재명 사건도 마찬가지다. 자,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은 2주에 한 번, 위정교사 사건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재판을 열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10월 중에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비교적 간단한 사건인데도 위정교사 사건은 기소 1년 만에, 선거법 위반 사건은 2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온다. 그 와중에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 재판을 1년 4개월 끌다가 선고도 하지 않고 돌은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죠. 정상이 아니다. 이 판사들이 지금 집중 심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자, 문제는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면 대선 전에 이재명 사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 선거법 같은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내년 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 다른 재판들이 나오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더구나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은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못했고 1심이 얼마 전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제 막 시작이다. 이 두 사건은 이재명의 핵심 의혹인데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지금 현재 4개 중에서 유정교사와 선거법은 10월에 1심이 나오지만 다른 2개 재판, 이 2개 재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김성태가 유죄를 받은 그 사건과 또 원래부터 진행된 대장동, 백현동, 그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례 신도시 비리, 이게 다 묶여 있죠. 그것은 하염없이 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약 없이 끌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이 그 피선거권을 유지한 채 만약에 선거법 재판에서도 그걸 100만 원 이하로 이제 때려주면은, 정치적 판결이 나오면은 다음 대선에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아직 대법원 판결로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하면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진다. 이재명이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되느냐는 헌법적 논란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때 이 문제가 한번 논쟁이 됐었죠. 이 불소추 특권이 재판을 새로 시작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끌어오던 재판도 중단되는가. 자, 그건 논쟁이 크게 벌어집니다. 대통령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 진영과 지지자들로 나뉘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진다. 완전히 이 4개 재판 전부 다 확정 없이 가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이 대선 전에 유죄든 무죄든 확정 판결을 내려야 된다. 사법부 전체가 책임의식을 갖고 신속하게 재판하면 못할 것도 없다. 이재명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당 재판부에 다른 사건을 맡기지 않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재명도 협조해야 된다. 그의 말대로, 이재명의 말대로 모든 사건이 조작이라면은, 그래서 조작했다고 그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특검을 하겠다, 탄핵을 하겠다, 이 정도라면은, 조작이라면은, 아니 본인이 지금처럼 재판을 지연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빨리 재판 진행해 달라고 해야죠. 자, 그래서 이 혼란한 상황을 마무리해야 된다. 만약에 이재명이 그렇게 원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지연제가 있을까 원하지 않겠죠. 안 하면은 법대로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칼럼이었습니다. 시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또다시 또 여당 전당대회 소식 안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 천안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또 난장판이었습니다. 조중동 기사, 정치면 기사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당 지지자끼리 육탄전, 내부 여러다 공멸, 한동훈 단상 오르자 배신자 구워 놓고 지지자들 편갈려 육탄전 벌였다. 한동훈 나오자 의자 던지며 배신자, 지지자들 육탄전까지 간 여당. 천안 합동연설입니다. 원희룡 지지자, 한동훈 지지자 서로 어깨 밀치고 삿대질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여론조성팀 의혹 드루킹을 연상시킨다. 자, 내부에서 이런 문제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먹잇감 투척하는 거죠. 좌파에게. 한동훈은 지지자의 자발적 댓글이 왜 문제냐 이렇게 맞서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거리로 삼을 준비를 하고 있는 데도 마구 투척을 합니다. 여전히. 이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당 안에서 무슨 뭐 정치 음모론처럼 나오는 건데, 자, 일단 한국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김옥균 프로젝트 유포자 배후 고소, 친윤 이철규 소설 써놨다. 너무 황당하다. 이게 뭐냐면은 김옥균 프로젝트가 찌라시 사설 정보지에 막 돌아다녔던 건데,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친윤계가 흠집을 잡아서 조기에 끌어내릴, 낙마시킬 구체적 계획을 짜고 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도 끌어내릴 거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친윤에서. 그러니까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었지만 그 청나라의 개입으로 3일 천하로 끝난 김옥균처럼 만들겠다. 당대표가 되더라도 바로 끌어내리겠다. 3일 천하 만든 김옥균처럼 만들겠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김옥균 프로젝트다. 이게 지라시에 배포가 되고 그 여당 의원들, 지지자들이 모인 단톡방에 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철규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김옥균 프로젝트 추진을 강하게 부인을 했다. 이어 아주 소설을 써놨길래 너무 황당해서 경찰에 고소를 했다. 이것도 고소가 됐습니다. 어느 사무실, 어느 캠프에서 만들었는지 다 알고 있지만 말을 아끼겠다. 그래서 향후 수사에 따라서 최초 유포자나 전파자 중 친한동훈계가 끼어 있다는 게 드러날 경우 전대 이후에도 또 계파 갈등의 새로운 소재가 될 수 있다. 이 건 외에도 계파 갈등에서 비롯한 고소 고발의 책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동훈 후보의 비대위원장 시절 사설에 공천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보수 유튜버를 고발을 했고, 친윤계 장예찬 씨는 한동훈 후보의 댓글 부대 운영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사실이 아니면 나를 고발하라. 이렇게 연일 한동훈 후보를 또 자극을 하고 있어서 엄청난 후유증이 걱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인데 4가지 기사를 한꺼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가수도 시청역 참사 운전자 가철의 무게, 또 하나는 이재명 재판 병합 안 받아준 대법원, 이건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김 여사 디올백 확보 나섰다. 대통령실에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것은 이겁니다. 검찰총장 유튜브 중대범행 구속수사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쩌양 그 먹방 유튜브를 막 협박을 했던 그 레카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쩌양 협박 사건 등 이른바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의 악성 콘텐츠 유포에 엄정 대응하라. 그러면서 중대범행은 구속해서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죠. 이재명은 왜 구속영장 치는 걸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들이 나돌았는데, 정치인 이재명은 왜 구속수사를 그렇게 강행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이런 혼란이 생기게 하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